안녕하세요. 닥터맘의 자폐 사이언스 과학으로 푸는 자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OAT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신경 전달 물질과 에너지의 연결 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행동이나 수면, 감각 문제가 불거질 때 신경 전달 물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접근법은 신경 전달 물질을 단순히 양으로만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아 흥분한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가바가 약해서 불안이 높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도 단순한 공식으로 흐릅니다. 많으니까 줄이고 부족하면 채운다는 1차 원적 공식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상 검사의 신경 전달 물질 파트를 해석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농도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아닌 흐름에 주목하는 것인데요. 같은 수치라도 그 원인은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기존 관점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높으면 염증성 과다 분비로 보았지만 대사 관점에서는 청소 실패로 해석합니다. 가바가 낮을 때 기존에는 원료 부족으로 보았지만 저는 공장 가동 중단, 즉 ATP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결핍의 결과로 봅니다. 수치는 같아도 치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쌓인 것을 억제해버리면 시스템은 더 큰 교란에 빠집니다. 이제 글루타메이트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를 다룰 때 항상 글루타메이트는 흥분 독성의 주범으로 오해받지만 사실은 제때 치우지 못한 부산물일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생산이 아니라 정리 실패에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의 정상 흐름은 시냅스에서 신호를 전달한 후 벼락교 세포가 이를 흡수하고 글루타민으로 전환 해독하여 다시 뉴런으로 반환하는 사이클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시냅스 내에 글루타메이트가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NMDA 수용체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관리자인 벼락교 세포 즉 아스트로사이트의 핵심 역할은 글루타메이트를 흡수하고 재활용하며 가바의 재료를 공급하고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벼락교 세포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에너지 즉 ATP 공급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흐름 즉 ETC와 신경 전달 물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NAD와 ATP가 부족해지면 벼락교 세포의 글루타메이트 흡수 펌프가 정지됩니다. 그 결과 시냅스 틈새에 글루타메이트가 잔류하게 되고 이는 NMDA 과활성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는 뇌의 비상경보 즉 에너지 알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기상 검사에서 퀴놀린산 상승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지에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뇌 염증으로 해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근본적으로는 NAD 확보를 위한 뇌의 절박한 대사 흔적입니다.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가 동반 상승한다면 에너지 결핍 즉 ETC 병목이 확실시됩니다. 즉 퀴놀린산은 우리 몸이 비타민 B3 없이도 스스로 NAD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중간 단계입니다. 즉 퀴놀린산이 높다는 것은 지금 NAD라는 에너지 화폐가 너무 필요하다. ETC 전자전달계가 닫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항염제나 신경안정제만 쓴다면 증상은 잠시 가라앉을지 몰라도 에너지 기근이라는 핵심 병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바 저하의 소견을 보면 바로 떠올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가바 보충제 먹이자, 테아닌 주자, 마그네슘 느리자. 하지만 유기상 검사를 흐름에서 보면 다릅니다. 가바 합성 방정식은 글루타메이트와 효소 마그네슘 그리고 ATP가 만나야 합니다. 즉 가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들 여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바 저하는 에너지 부족의 결과값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보충제보다는 에너지 대사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임상 질문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잉 분비인가 아니면 정리 실패인가? 둘째, 벼락교 세포는 일을 할 에너지가 충분한가? 셋째, 퀴놀린산은 염증의 신호인가 아니면 NAD 부족의 신호인가? 넷째, 가바는 재료 문제인가 아니면 공장 가동 즉 ATP 부족 문제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독 예민하고 잠을 못 자고 감각이 곤두서 있나요? 보통은 병원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아이 뇌에 흥분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대사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흥분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치워낼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멈춰 선 청소차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낮 동안 열심히 놀고 배우면 뇌에는 생활 쓰레기 글루타메이트가 나옵니다. 정상적이라면 밤에 청소차 벼락교 세포가 싹 수거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연료, 에너지 ATP가 부족하다면 청소차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가 아니라 청소차가 오지 않아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별일 아닌데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뇌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하고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빛이나 소리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잘하던 말이 줄거나 멈춥니다. 이것을 보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퇴행하는 것일까 싶어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행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지쳤으니 제발 쉬게 해주세요라고 뇌가 외치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올바른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멈춰 선 차를 뒤에서 밀지 마십시오.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강한 훈육이나 인지학습 느리기 등의 과도한 자극, 고용량 영양제, 억제 약물 증량 사용은 좋지 않은 대처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자극을 최소화하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2편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루타메이트는 피해자이며 핵심은 청소 실패에 있습니다. 둘째, NMDA 과활성은 고장이 아닌 에너지 경보등입니다. 셋째, 가바 저하는 공장이 멈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넷째, 핵심은 벼락교 세포가 쓸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제보다는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치료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누르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채워주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뇌는 지금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게 뚫려야 비로소 청소가 시작되고 뇌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틸레이션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다는 영양제인 엽산과 비타민 B12를 줬는데 왜 아이는 더 나빠지는 것일까요? 에너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엽산 회로를 돌릴 때 위험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유기산 검사 다시 보기 세 번째 시간, 메틸레이션과 엽산 회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